저는 박희성입니다. 빛나리 별성 박희성을 쓰고 있고요. 1973년 2월 6일생입니다. 이곳에는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으셨던 분, 경험 있게 많이 투자해보셨던 분, 그 다음에 굉장히 스페셜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업을 하시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잘 선택한 사람도 있고 잘못 선택한 사람도 있고 이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포커스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맥락, 그 다음에 실사원 기업체는 어떻게 선택해 나가는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어차피 맥락은 같아요. 실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하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사용자가 저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맥락이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이거를 사용했어요.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정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일 때요. 이제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대부분 기업체를 살리려는 부양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시설 자금 명목으로 70%까지를 서울시 정책자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공단 진흥자금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70%까지. 그거를 그때 당시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3% 초반, 요거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줬습니다. 이게 아파트형 공장 기업한테 지원해주던 방식이었습니다. 중진공자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진공에서 그 은행에다가 맡겨져서 간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취급을 서울시 정책자금, 중소기업공단 진흥자금을 직접 또 취급을 했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1금융권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1금융권에서 이걸 취급만 해주고요. 취급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보전을 받는, 이자 보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중 자기가 쓰는 자금을, 정책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뭔가요? 결과적으로는 시중에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지식산업센터는 70% 이렇게 된 거죠. 기업한테 해주던 거예요. 요게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맥락이었습니다. 출발이. 그러면 뭐였어요? 누구한테만 해줬어요? 오직 기업체만. 기업체한테만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체한테만 이 자금을 줬고 기업체한테만 이 시설 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지고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 세미나를 조사하면서 그래서 순수 수익률을 봐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순수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순수 수익률 사실은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기준점이 월등히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순수 수익률이 6%는 나와야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머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분양을 못해요, 그러면. 근데 세상은 바뀌었어요. 금리는 이미 떨어졌고, 사기 좋고, 그 다음에 대신 임대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참 대출받기를 꺼려하고 대출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부보다 대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정책자금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받고, 기술보증기금공단 자금을 받고, 신용보증기금재단의 자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더 부를 많이 일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업체에게 줬던 이 모든 특혜가요, 지금은 일반인에게 넘어왔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공단 진흥공단 자금, 서울시 정책자금 3% 초반, 3%에서 4%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거였을 때 얼마나 가격이 쌌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기업체에서는 거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엔화자금이 있었습니다. 엔화자금이 2%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으니까 2006년, 7년도니까 한 15년이네, 15년.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이 정도 금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엔화 자금이 2% 초반이었거든요.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늦었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를
그때 했던 사람들보다 사실은 금리가 지금 더 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틈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이 틈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